중국 소비 시장이 역사상 최악의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14억 인구가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지금 중국 경제는 무소비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광군제 성장률은 고작 1%, 알리바바조차 매출 공개를 피하는 초유의 사태. 이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회복을 외치지만 현실은 밥값까지 아끼는 생존형 긴축의 시작입니다. 이 체제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쇼핑몰 불빛 뒤에 숨겨진 중국 소비 빙하기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알리와 테무가 전 세계 유통망을 장악하고 전기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며 중국의 엔진은 식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자 마르지 않는 거대한 소비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중국 공산당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불길한 징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 소비의 심장이라 불리는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과거 하루 만에 수백조 원을 팔아치우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폭발적인 소비력은 온데간데 없고 올해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고작 1.3%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민 경제의 척도인 돼지고기 가격마저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두고 가장 두려운 공포, 바로 디플레이션, 즉 D의 공포의 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당장 물건값이 싸지니 좋은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내일 더 싸질 테니 오늘 사지 말자며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소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 인민들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자 빚을 갚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쓰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던 중국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난해진 걸까요? 단순히 부동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왜 기술력도 좋고 수출도 잘한다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건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과잉 생산이라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공장들은 24시간 돌아가며 전기차와 배터리, 공산품을 산더미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걸 사줄 인민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버린 기형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바로 제 살 깎아 먹기식 가격 전쟁입니다. 알리바바, 테무, 징동닷컴은 물론이고 전기차 업체들까지 나만 살고 보자는 식으로 미친 듯이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물건값이 싸지니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경제 전체를 파괴하는 죽음의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섬뜩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급감합니다. 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입니다.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제조 현장에서는 연봉이 반토막 나거나 하루아침에 책상이 사라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일 내 월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이 근원적인 공포. 바로 이 공포가 14억 인구로 하여금 소비를 멈추고 있는 돈을 전부 은행 예금으로 쑤셔넣게 만든 진짜 원인입니다. 기업은 안 팔려서 망하고 가게는 불안해서 안 쓰는 그야말로 경제가 멈춰서는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지도부는 이 뻔한 위기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인민들이 겪는 이 고통을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대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이라고 포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같은 낡은 경제를 버리고 전기차, AI,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국가적 선언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시스템의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오직 공급에만 미쳐 있고 수요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재난지원금을 뿌려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줍니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첨단 공장은 짓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사줘야 할 가게에는 단 한 푼의 현금도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진핑의 경제 책사들이 보기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복지 정책은 게으름을 키우는 서구의 나쁜 병일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국가의 위상, GDP 수치, 미국을 이기는 기술 패권만이 존재할 뿐, 오늘 저녁 반찬값을 걱정하는 개인의 삶은 국가 발전을 위한 땔감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국가는 최첨단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부유해지는데, 정작 인민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설계한 국부민궁, 즉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함의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시스템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계산서의 청구서는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결국 잘못된 정책이 청구한 비싼 계산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는 탕핑을 넘어 아예 바이란이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겠다는 청년들의 처절한 무저항 시위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박사들이 배달 라이더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 부모의 연금에 기생하는 전업 자녀가 되는 것이 2024년 중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중산층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평생을 바쳐 산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자산은 증발하고 갚아야 할 빚만 남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지갑을 열고 미래를 위해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 절망은 결국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출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며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부부들. 이것이야말로 14억 인구 대국이 마주한 가장 끔찍한 조용한 붕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화려한 GDP 수치와 최첨단 드론쇼 뒤에는 이렇게 희망을 거세당한 사람들의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강대국, 국민이 소비하지 못하는 경제 대국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전기차 분야의 빠른 성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기간에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 화려한 성장을 위해 치른 대가는 무엇인가?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찍어내는 자원의 낭비, 지방정부와 기업을 짓누르는 감당, 불가능한 부채액회,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버린 청년들의 절망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건 지도부의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지금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집을 꺾고 분배를 통해 내수를 살리는 시스템 개혁을 단행한다면 기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처럼 생산만 외치며 현실을 부정한다면 결국 중국 경제는 한계에 부딪혀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상황은 개혁보다는 후자, 즉 붕괴를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소비 침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며 중국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한 헐값의 밀어내기 물량이 곧 한국 시장을 덮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위기는 곧 우리에게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다가올 충격에 냉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결국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